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After I got home. 여기를 우리가 부사절 이런 말들을 쓰죠. 여러분들 부사는 대충 이제 감이 올 것 같은데 절은 도대체 뭐냐?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면 절이라는 말을 써요. 부사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사절도 배우게 될 거고요. 형용사절도 있습니다. 다양한 절들이 있으니까 절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주어 동사가 있으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서 그러면 의미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요런 거네요. 전치사가 있으면서 명사가 있는.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으면 하나의 의미를 만듭니다. Around the world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에 라는 하나의 의미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만들어낸 의미다. 그래서 보통 영어를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전명구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전치사, 명사구 이런 말이에요. 구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데 어떠한 의미를 만들면 구라는 말을 씁니다. From danger 이렇게 말하면 위험으로부터 이것도 전치사, 명사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명구가 되는 거예요. 절과 구 차이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After I got home 여기서 after 요 after 이라는 말을 before 이라고 쓴다면 이건 문장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말이 되고요. After I got home 이렇게 하면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자, 이런 것들을 동격의 콤마 이런 말을 써요. 동격의 콤마라는 것은 lunch lady begins라는 것과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성격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집에 도착한 후에 나는 런치 레이디 비긴스라는 새로운 그림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순서로 해석하면 가장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동격의 콤마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얘는 it가 가리킨 게 뭐예요? it는 바로 이거죠. 요거. 이게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in it 그래서 그 만화에는 그 그림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런치 레이디가 뭐였다? 슈퍼히어로입니다.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자, 여기에 또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봐도 이거 주어 성격인가 보다 이런 느낌 오시나요? 주어 성격이다 보니까 얘가 주어 비슷한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눈에 동사가 바로 뒤에 보여지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그러면 뭐 하는 애들이냐? 앞에 선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말들 조금 나오죠? 절 얘기 나왔고 구 얘기 나왔고 또 전명구라는 말 나왔고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이런 말을 쓰더니 이번에는 선행사라는 말을 쓰네요. 그러면 선행사는 또 뭐냐? 선행사라는 것은요. 명사입니다. 명사. 다음 명사입니다. 명사. 레이디도 명사죠. 슈퍼히어로도 명사인데 얘들 말할 때는 선행사라는 소리를 안 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또 명사인데 선행사다 이런 말을 써요. 선행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격은 명사 성격인데 명사 성격 중에서도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용어들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문법을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해석 못하는 문장이 생겨나요, 점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문법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문법을 잘 이해를 해 나가려면요.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문법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 선행사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선행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뒤에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또 뭐였다? 맞습니다. 주어 성격인데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수식이라는 건 이제 또 그렇잖아요. 스쿠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야? 날 수 있는 스쿠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슈퍼 스쿠터를 탄다. 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긴 문장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서부터 수식해주는 말을 먼저 해석하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여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슈퍼 스쿠터를 탑니다. 해석의 순서 이해되시죠? 다음,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이거 아까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에 이런 말이었어요. 그 다음 from danger 하면 위험으로부터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어가 막 뭉쳐서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문법을 공부할 때 숙어를 또 많이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편하게 문법도 이해가 되고요. 해석도 편하게 됩니다. Save A from B 이렇게 말하면 A를 B로부터 구해준다, 구조한다, 구출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여자는 전 세계에 있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자, 여기 몇몇 개 또 볼 게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해 주세요. makes, gives.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 병렬구조라는 말을 써요. 병렬구조. 병렬구조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반복되는 것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겁니다. 뭘로? 접속사를 쓴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똑같은 she가 여기 원래 써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give라고 쓴다든지 to give라고 쓴다든지 giving이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she가 원래 있는 건데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반복되는 애를 빼준 거예요. 영어는 반복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she 원래 있던 거를 빼준 거고 she를 설명하는 동사는 3인칭 단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자, 계속 이어서 좀 갑시다. 병렬구조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s 없이 give를 쓴다거나 또는 to give 쓴다거나 giving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2869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렬 구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them이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버릇 버려주세요. them이 가리키는 건 정확하게 앞에 있는 이거예요. 100개의 쿠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석하는 버릇을 지금부터 들여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여자는 또한 100개의 쿠키를 만들고 만든 쿠키를 또는 그 쿠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들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는 긴 지문에는요, 이러한 식의 지시 대명사가 굉장히 자주 쓰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them이 가리키는 게 A였는데 글 조금 가다가 또 튀어나오는 them은 갑자기 B를 가리키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겨요. 또는 them만 그런 게 아니라 their 아니면 뭐 him 이렇게도 인칭 대명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정확하게 대상을 찾아 놓고 그 대상에 맞게 해석하는 습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이번 줄은 요거는 끝. per second는요. per 뜻은 뭐뭐마다 뜻이에요. 그래서 초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1초에 100개씩 이렇게 해석하면 더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커다랗게 이렇게 딱 끊어놓고 그 여자가 또한 1초에 100개의 쿠키를 만들고 그 쿠키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자, 다음 A few days later 며칠 지나서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며칠 후라는 뜻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few라고 쓰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few라는 뜻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A few와 few는 완전히 달라요. 암기. 자, 어쨌든 a few days later 이러면 며칠이 지나서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여러분, 이게 3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덩어리는 수식어구로 문장에 중요하다라고 끼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3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치사 구와 목적어 이것만 잘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주어 동사 위치는 똑같아요. 3형식에서 4형식으로 바꿀 때는 사람을 먼저 쓰세요. 사람. 그래서 I showed my friends.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사물 씁니다. My graphic novel.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맞게 내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늘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 나옵니다. 나의 그림을 또는 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아 내가 4형식으로 제대로 바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4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전치사는 사라져야 하고요. 그리고 순서가 요렇게 바뀐 거죠. My friends가 지금 율로 My graphic novel이 율로 지금 와졌어요.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는 거 이후에도 다시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다음, 와 굉장한데 I love this superhero. 정말 마음에 들어. She's so cool. 너무 멋있다. Said all my friends. 내 친구 모두가 다 좋아하죠. 다음, guess what?
너 그거 알아? I modeled her on Miss Lee. model A on B 구조예요. B를 바탕으로 주인공을 모델한다. 이런 말이에요. model A on B. B를 기반으로 B를 기초로 주인공 또는 A를 모델한다. 자, 그런데 동격의 콤마 또 보입니다. 미스 리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one of 보이네. one of 보이면 맞아요. 복수 명사가 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worker 이렇게 되는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여기까지 얘기를 자기가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본문 2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